자, 여러분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집들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으로 다녔다고 했는데요, 윤은지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111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 때문에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저도 집에서 에어컨 켜려고 그러면 막 손이 다음 달 전기요금 손이 떨리더라고요. 네.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사계절 내내 냉방비와 난방비의 걱정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어도요, 낮 온도가 25도를 유지한다면 이런 집 믿어지시나요? 네, 바로 이곳에 사는 집주인이요,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집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KBS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평범해 보이는 집이지만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15년 동안을 혼자서 독학을 해서 사계절 냉난방 걱정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네, 집들이 출발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린천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 살둔마을. 방태산의 줄기인 숫돌봉을 병풍처럼 두른 이 마을에 오늘의 집이 있는데요. 첩첩산중 해발 400m, 구름도 쉬어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그림같이 자리한 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계절 냉난방 걱정이 제로에 가깝다는 에너지 절약 주택.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지붕부터 바닥까지 철저한 계산 끝에 만들어졌다는데요.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강원도 산간오지에 이 집을 짓게 된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전에 용인에서 전원주택에 살았거든요. 그 용인에 살던 집은 평수도 100평이고 제가 지은 거죠, 물론. 콘크리트로 지었던 건데 그 당시 이후엔. 그 집이 그게 엄청나게 추웠어요. 사방이 다 유리로 된 집이었는데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다시는 이런 집을 짓지 말자. 다시 집 지을 때는 좀 따뜻한 집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한 25년은 에너지 공부를 했어요, 계속. 네, 20여 년 전 첫 전원 생활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에너지 절약 주택의 꿈을 갖게 된 대철 씨.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에너지 관련 서적만 무려 1000권이 넘습니다. 15년 독학 끝에 지난 2009년 에너지 절약 주택의 꿈을 실현하게 됐는데요. 방대한 양의 책을 읽으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을 설계한 것은 물론 국내엔 없는 자재를 직접 외국에서 공수해 오기도 했다는데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건축 과정에도 함께했습니다. 그 노력과 땀의 결실로 마침내 지난 2009년 에너지 절약 주택을 지었습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그 보온병의 원리를 사용한 거거든요. 보온병은 우리가 여기다 뜨거운 물을 넣거나 찬물을 넣으면은 대강 한 24시간 동안 그게 유지되잖아요. 맞아요, 유지돼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어젯밤 같으면 이 집 경우에 20도였어요. 새벽의 온도가. 그때 창문을 열어두거든요. 그럼 집이 좀 냉각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냉각이 된 그 온도를 저녁 그 다음 날까지 유지하는 거죠. 에어컨이 없이도 집안과 밖의 온도는 무려 7도나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원리는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붕부터 바닥까지 빈틈없이 들어있는 단열재에 숨겨져 있는데요. 보통 집들은 단열재가 얼만큼 들어있냐, 뭐 전혀 안 들어있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기껏 들어봐야 5cm, 이거의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고, 스티로폼의 두께가 23.5cm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견고하고 두꺼운 단열재는 집안과 밖을 완벽하게 차단해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은 이게 한 15m 되잖아요, 저 끝까지. 거기에 유리창이랑은 요거 하나 있습니다. 네, 집의 길이에 비해 상당히 작은 북쪽의 유리창, 집의 남쪽에 있는 유리창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북쪽 창은 그걸로 햇빛이 들어온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열 손실만 있고 우리가 획득이죠. 개인이는 하나도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만든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창 하나.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처마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높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는 계절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여름에는 집 안으로 해가 들어오지 않아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와 따뜻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이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갈게요. 자, 에너지 절약 주택의 집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네, 개방감이 느껴지는 높은 천장인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전열 교환기라고요. 파시브하우스 저희 집 같은 이런 집은 밀폐돼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창문을 열어서 환풍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으로 그렇게 돌리는 거죠. 전열 교환기의 공기 흡입구는 집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25.4도의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하 관을 거쳐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로 집안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한 달 사용하는 오, 비용 궁금해요. 전기료는 있죠. 전기료만 한 5만 원. 5만 원 이사 가야겠어요. 네. 태양광을 한다면 더 내려가요. 한번 사면 공짜 유지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얼마나 안 들어가죠. 얼마든지 안 들어가죠. 어느덧 많은 손님이 찾는 명소가 된 에너지 절약 주택. 저마다 부푼 꿈을 지니고 찾아온 만큼 감회 또한 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오늘 일정이 계속 오고 싶었던 집이죠. 옛날부터 저도 좀 이런 집을 지을 기회도 있고 해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번 대철 씨의 아들 이훈 씨는 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집의 설계부터 건축 과정까지 아낌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것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집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하고 또 살아보니까 어떻더라는 거를 보다 많이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집안 곳곳에 녹아든 지혜, 꿈에서나 가능했던 집이 현실이 된 이곳에서 새로운 앞날을 그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듣는 분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진짜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시원하고 집은 경관과 잘 어울려지고 실내 공간은 이렇게 높고 넓어서 되게 쾌적한 것 같아요. 집을 지으신다면 이렇게 글쎄 아빠랑 의논해보고 이런 쪽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의 뒤편에는 대철 씨가 아끼는 공간, 목공소가 있는데요.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약 330제곱미터 규모의 목공소 안에는 각종 장비와 자재가 가득합니다. 40년 넘게 취미로 목공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준 전문가에 가까운 실력을 겸비하게 됐다는데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대부분의 가구는 대철 씨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집에 목수가 한 사람 있으면 참 편해요, 살기가. 그럼요. 왜냐하면 집에서 목공이 필요한 일이 소소한 일이 많다고요. 그런 거가 그냥 간단하게 해결나니까. 조금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네. 오늘의 조수를 자처한 며느리 긴 대화 없이도 손발에 척척 맞춰가며 가구를 만드는 모습이 한두 번 함께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익숙해 보이는데요. 그죠? 이번에 본 솜씨가 아니에요. 따님인 줄 알았어요. 목공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가 뭐 간단한 거지만은 시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100% 목재로 된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것대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가지면은 버리지만 않는 한 100년은 가요. 두 사람이 사이좋게 만든 건 튼튼한 나무 의자. 정말 100년은 거뜬하겠죠. 정원 곳곳에 보이는 새 집도 대철 씨의 작품인데요. 보금자리를 잃은 작은 텃새들을 위한 집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와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목공 작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향하는 대철 씨. 발밑에는 나무 판자가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요. 네, 도착할 곳은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장소. 나무 바닥부터 탁자, 의자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틈틈이 만든 거죠. 1년 이상 걸렸어요. 이걸 안 만들면요, 이게 다 숲이 돼가지고 와볼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한 번이라도 산책점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죠.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는데요. 이제 저렇게 위에 풍속길 달고 그래서 바람이 그걸 측정해 봤다고요, 몇 년 동안. 왜요? 풍력 발전기를 달라면 바람이 얼마가 있는가를 천재 그러면 일생의 에너지 문제만 생각하면서 살았죠. 해야 될 일은 강의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자꾸 알려줘야 될 의무가 남아있죠. 지금 그걸 하고 있죠. 네, 오랜 시간 에너지 절약 주택을 꿈꾸며 만든 부부의 보금자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뜻깊은 노력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네, 집들이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